네, 안녕하세요. 퓨린 피부과 김현진입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노화가 오는 것 같거든요. 이 노화가 왜 와요, 도대체? 노화가 오는 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생체적인 노화. 내가 나이가 드니까 노화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노화의 원인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바로 자외선입니다. 이 햇빛을 많이 쐬게 되면 일단 기미잡티 생긴다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피부 안쪽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돼 버려요.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물질이 많이 생겨요. 산화물질이 뭐냐? 우리가 이제 공기하고 이제 금속이 만나면 녹이 슬죠. 이게 바로 산화예요. 자외선이 이제 많이 쐬게 되면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피부 안쪽에 중요한 물질들을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파괴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고, 이거를 또 복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게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거, 뭐 비타민 C 같은 거 먹는 거, 이런 것들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조금 모자라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산화 반응을 억제를 해야 된다. 요게 바로 항산화 개념이에요. 항산화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생긴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권장 섭취량은요, 하루에 100mg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고용량을 먹어라 라고 얘기 많이 하죠. 한 1000mg 정도 먹으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고용량 드시는 게 좋기는 한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 같은 거 하시니까 조심해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먹는 건 먹는 거고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또 달라요? 바르세요, 비타민C.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발라봤어요. 이제는 발라야 될 것 같은데요. 피부에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피부에 만들어진 산화물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인 거예요. 먹어서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먹어서도 없어지지만 피부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흡수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이라서 많이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세포 막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면 이게 수용성, 물 성질을 바르면 흡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비타민 C는 두면 오래 쓰다 보면 산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C 쓰는 것도 잘 보관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약간 실온에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비타민 C를 그럼 뭘 바르냐라고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저는 사실 두 가지를 씁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한 7, 8년을 쓴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스킨스티컬스의 씨피룰릭이라는 게 있거든요. 걔가 이제 비타민 C하고 항산화의 또 대표적인 주자 비타민 E가 들어있고, 그리고 비타민 C의 함량도 조금 높은 게 좋긴 한데 이게 한 15%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5 이하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피부에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해요. 이거는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 광대 부위가 기미도 잘 생기고 잡티 같은 거 잘 생기는 부위라서 이 부분은 따로 한 방울 또 쓰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오래 썼는데 센실이라 그래서 비타민 C가 25%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거 좀 농축된 거는 여기 한 방울씩, 전체적으로 바르는 거는 그 씨피룰릭이라는 거를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비타민 C의 산도하고 농도를 맞춰도 이게 100% 잘 흡수가 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좀 아쉬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건 뭐냐면 비타민 C 전기이온 영동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타민 C를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피부 안쪽에 이제 침투를 시켜주는 거죠. 집에서 이제 홈케어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장님도 그거 자주 받으세요? 저 어제도 받았어요. 자주 받아도 이거는 굉장히 좋고요. 뭐 비타민C 매일 바르잖아요. 매일 침투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진짜 기미가 갑자기 막 올랐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자주 받고 빨리 받으면 빨리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없어지겠지 하고 쭉 두면 이게 내 거가 돼버려요, 색소가. 그러니까 내 거 되기 전에 빨리 퇴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비타민 C 뭐 주스라든지 뭐 먹으면 신맛이 나잖아요. 네. 피부에 바르면 막
셔서 막 따갑거나 그러지 않을까? 안 바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 되게 따가워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하고 나서 까먹고 바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따가워요. 그래서 상처가 난 부위는 바르면 안 된다. 사실 아침 저녁 다 바르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진짜 피부 예민하고 빨간 사람들은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발라서 오히려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 대부분의 액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스킨 다음에 바르라고 해요. 스킨으로 피부톤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찍어서 발라주고. 그리고 우리 환자들 보면 레티놀 들어간 화장품, 레티놀 제품 쓰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분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같이 쓰게 되면 자극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꼭 나는 같이 쓰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C는 아침 저녁에 바르고 레티놀은 저녁에만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놀은 아침에 바르시면 안 돼요. 자외선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극이 좀 무섭다 하는 경우에는 아침에는 비타민C, 저녁에는 레티놀 이렇게 바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요,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 항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비타민 C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타민 C 잘 활용을 해서 동안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 김현진이었습니다.